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상황이고요. 굳이 어금니 4개가 다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환자분 상황에 맞는 대안만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치아를 잃는다고 하면 제일 많이 잃는 치아가 사실 맨 끝에 어금니거든요. 신기하게 탈이 진짜 많이 나요. 왜냐면 양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랑니가 누워서 나는 경우에는 사랑니 때문에 염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턱관절이 이렇게 씹히잖아요. 이럴 때 지렛대의 힘 때문에 맨 끝 어금니에 가장 많은 힘이 가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 안에서 제일 고생하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맨 끝의 어금니를 전문 용어로는 제2 대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열심히 사시다가 어느 날 어금니를 빼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임플란트 해야 될까? 사는데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어제 오셨던 분이에요. 왼쪽 아래 어금니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요, 왼쪽 아래 이렇게 사랑니가 누워있고 그 앞에 어금니가 이렇게 있죠. 그 아래쪽으로 해서 염증이 이렇게 생겨 있어 가지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고요, 많이 부어 있었어요. 사랑니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어금니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치아를 살리자는 주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발치하면서 제가 임플란트를 하자고 했냐? 아닙니다. 저는 이걸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자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위에 대합치가 없어요. 여기는 원래 치아가 있어야 하는 자리고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임플란트를 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잇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치과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임플란트 하시기보다는 치아 뽑고 기다리면서 급한 부위 임플란트랑 전반적인 잇몸 치료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치과에서는 이런 거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치과에서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치료하면 사실 치과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치아를 한꺼번에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실감이 생기고 또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이면 잇몸 치료나 PDRN 같은 주사를 쓰면서 좀 살려보자는 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되지는 않고 다른 치과, 모든 치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서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보고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랑니랑 어금니 발치하시고 오른쪽 사랑니도 발치를 하신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잇몸 치료를 쭉 진행을 하시면서요, 먼저 앞니 임플란트 하나만 신기로 하셨어요. 왜냐면 앞니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니 하나가 없는 거는 엄청 큰 타격이거든요. 앞니가 지금 빠진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앞니 임플란트를 먼저 급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단 환자분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고 제2 대구치의 임플란트를 하나씩 다 심다 보면은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환자분이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치아들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여기서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건강한 자연치들을 좀 살려서 쓰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지 않은 제2 대구치 임플란트는 안 심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좀 다른 케이스예요. 치과 공포증이 엄청 심하셔서 치과를 오래 못 가시다 보니까 어금니 주변으로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기셨고요. 결국 흔들려서 발치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금니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동안 힘을 많이 받아서 잇몸의 염증까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제 치아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저라면 위 맨 끝 어금니 그리고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어금니랑 사랑니 이렇게 3개는 발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빈 어금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맨 끝에 어금니고 사랑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는 임플란트 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맨 끝 어금니 없이 지내보시다가 나중에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저는 절대 강요 안 하거든요. 필요가 생겨야 환자분도 납득을 하시고 치과에 대한 믿음도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다 하셨어요.
오른쪽 위에 끝에 어금니 임플란트 하나 하시고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 하나 하셨고요. 아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은 게 아니고 발치하고 5개월 기다렸다가 심었어요. 아까 뻥 뚫려 있던 거 기억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가 차고 임플란트 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마냥 기다리면 뼈가 이 정도까지는 안 차오르고요. 그래서 발치하고 바로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뼈가 훨씬 더 많이 채워지거든요. 참고로 이 사진은 임플란트 심은 지 2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검진 오셔서 다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임플란트는 이렇게 S라인으로 보철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잇몸 상태 건강하게 10년, 20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 사진 보시면 어때요? 왼쪽 위 맨 끝 어금니가 틀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 치아랑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래에 받쳐주는 치아들이 없다 보니까 왼쪽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려오면서 벗어난 거죠. 이걸 정출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옆으로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아래 어금니 2개가 없는 거니까 임플란트를 이렇게 2개 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맨 끝 어금니는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틀어져 버린 위의 어금니도 교정으로 사실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대합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래 임플란트를 굳이 2개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쪽에 하나만 이렇게 심기로 하셨어요. 대신 잇몸뼈가 안 좋아서 2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심자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절대로 급하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환자 놓칠까봐 급급해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될 때는 그냥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들어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는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요. 아래 신경관과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임플란트를 굳이 2개 심지 않고 하나만 심었는데도 지금 식사 잘하고 생활에 불편감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대합치랑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에 임플란트 하나를 더 심고 왼쪽 위에 대합치도 교정으로 당겨서 정상 치아 위치로 만들어주면 어금니 4개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씹는 느낌이나 만족도가 지금보다 20% 이상은 향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어금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50% 이상 줄어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4개의 어금니가 서로 작용을 해서 씹는 게 4개 치아에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분산하는 힘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상황이고요. 비용에 대한 걱정이고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 같은 식습관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부드러운 음식만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굳이 어금니 4개가 다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환자분 상황에 맞는 대안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 사진도 볼게요. 이분은 왼쪽 아래 심한 염증으로 제가 6년 전에 임플란트 심으셨던 분이에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오른쪽 아래, 이쪽이 왼쪽입니다. 치아 2개가 빠져서 임플란트 2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필수는 아니라면서 왜 2개 심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아가 빠졌을 때는 제일 먼저 대합치를 봐야 돼요. 이 위에 있는 치아를 대합치라고 하는데 대합치가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심지어 계단 형태로 돼 있지도 않아요. 평평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 임플란트 보철물도 평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랫동안 치아가 빠진 상태로 방치했다가 위에 치아가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출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출되고 계단 형태가 되면 그때는 크라운을 하거나 신경치료를 해야 되기도 해요. 전 그렇게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분은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비어있는 기간을 2개월로 줄였고요. 위에 치아들은 주무실 때 낄 수 있는 투명 장치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2개 치아가 한꺼번에 빠진 경우에는 치과에 꼭 말씀하세요. 철사 붙여주세요. 아니면 잘 때 끼는 투명 장치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만 해도 치아가 정출되는 거를 거의 확실하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치아 뽑고 바로 임플란트 하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잘 치료받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치료들을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치과나 가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잘 씹는 치과를 골라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탈이 안 나고 추가적인 비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치과 의사가 됐을 때는 무조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치료해야 되고 그 방향을 따라오지 않으면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조건은 없더라고요. 환자분의 상황, 그리고 의사의 철학과 가치관, 치과가 갖고 있는 기술 이 3박자가 맞으면
악조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치료받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치과로 한번 오셔도 좋아요. 꼭 치료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환자분 이야기 들어드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고 최선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의견 듣고 원래 치료 받으시던 치과 가셔서 기존에 받던 치료 이어받으셔도 되고, 원장님이랑 상의해 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치과 치료를 받다가 뭔가 치과 치료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우울증에 걸린 분이 저희 치과에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딱히 뭐 해드린 건 없었지만 열심히 얘기 들어드리고 우울증에 대한 해결법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치료 자체도 최대한 안 무섭게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환자분의 삶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치과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